해수어 키우시다 보면 은근 신경 쓰이는 게 바로 먹이 먹이기입니다. 아니, 살아있는 동물이 먹이를 안 먹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잉어나 구피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민물 관상어는 분양받아와서 좀 기다렸다가 사료주면 바로 잘 받아먹죠. 자연에서도 이것저것 다 주워 먹고 사는 데다가 대부분 양어장에서 사료를 먹여서 키운 녀석들이라 사료값이 걱정이지 먹이 적은 걱정은 별로 안 하는데요. 해수어는 니모를 제외한 몇 종류 빼고는 대부분 자연산이라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료를 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더군다나 해수어는 다양한 환경에서 특별한 종류의 먹이에만 적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사료를 먹지 않는 지조를 부리다가 굶어 죽기까지 하는데요. 물론 바다에서도 이것저것 주워 먹는 습성을 가진 종류는 비교적 사료에 빨리 적응하기도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해수어 키워보며 경험한 해수어 종류별 사료 적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는데요. 워낙 다양해서 한 마리씩 파고 들어가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탱, 엔젤, 나비, 니모, 담셀, 기타 해수어 등 큰 종류로 나눠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해수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일반적으로 해수어 난이도를 나눌 때 담셀, 니모, 탱, 엔젤, 나비 이런 순으로 보는데요. 탱은 보통 초급에서 중급용 정도지만 어려운 건 초고난이도를 자랑하는 녀석까지 사육 난이도가 제각각입니다. 대부분 자연에서 이끼나 해초를 먹는 종류라서 김이나 어항에 가득한 이끼로 먹이 적응을 하기도 하죠. 기본이 초식이지만 어릴 때는 빠른 성장을 위해 동물성 단백질이 많은 먹이를 먹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탱일수록 사료 적응이 쉽기도 합니다. 니모와 함께 많이 키우시는 돌이나 셀핀탱, 옐로우탱 등은 비교적 수질 변화에 강하고 키우기도 쉬운 만큼 먹이 적응도 쉬운데요. 그래도 기본이 초식이라 계속 육식성 사료만 주신다면 성격이 난폭해지고 수명이 짧아지거나 돌연사의 위험이 있죠. 반대로 사료에 적응시키기 어려운 녀석들도 있는데요. 잘 알려진 녀석이 파우더블루탱, 크라운탱, 소알탱 같은 녀석들이죠. 사료 적응뿐 아니라 키우는 것 자체가 어렵죠. 대부분 예쁜데 키우기는 어려워서 해수어 매니아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제 경험에서는 크라운탱, 파우더블루탱이 사료 적응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 잘 먹었고요. 수질만 안정되면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녀석들이 넓은 바다에서 자기 영역을 가지고 이끼를 뜯는 녀석들이라 영역의식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 경계심도 강해서 수조에서는 같거나 비슷한 종류끼리는 맨날 싸우죠. 특히 좁은 수조에서는 스트레스를 잘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들 생활 영역만큼 수조를 크게 하기는 어렵지만 넉자 이상 되는 수조에서 수류를 풍성하게 주고 수질도 연산호 키우는 수질 이상 되도록 유지하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피하라고 하고 싶은 종류가 하나 있다면 살인적인 분양 가격에 사료 적응도 힘든 아킬레스탱이죠. 분양가는 보통 50에서 70만원 정도 하는데 성격도 날카롭고 예민한 편이라 비싼 돈 들이고 고생하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찍고 떠나갈 녀석이죠. 외모는 천사같이 아름답지만 성격이나 키우기는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해수어들인데요. 대부분 엔젤이 잡식이라 먹이 적응이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연에서는 산호나 작은 갑각류, 웜, 해면류뿐 아니라 미끼도 뜯어서 김말이 주시면 탱보다 더 잘 먹을 때도 있죠. 단지 성격이 까칠해서 적응이 좀 어려운 편인데 분양받으실 때 입질하거나 여기저기 쪼는 녀석들이라면 확률이 높죠. 먹이 적응이 잘 안되는 거는 보통 식성이 까다롭기보다는 수질 변화에 예민하고 분위기도 많이 타는 것 같은데요. 수질이 조금만 문제 있어도 바로 피부 트러블이 오고 입을 닫고 먹이를 거부하죠. 특히나 종류별로 성격이 각각이라 싸움꾼 같은 녀석도 있는가 하면 나비나 탱한테도 밀리는 소심한 녀석도 있죠. 키우시려는 녀석의 성격을 잘 알고 수질 관리를 잘 해주면서 커뮤니티까지 신경 써야 잘 먹고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경과 수질만 잘 맞춰주면 밥도 잘 먹고 오래오래 멋진 자태를 보여주죠. 오늘 나오는 녀석들 중 제일 밥숟갈 안 드는 종류입니다. 그나마 잡식의 녀석들은 좀 나은 편인데 코랄리버우라고 해서 특정 종류의 산호만 먹는 나비도 있죠. 그리고 먹이인 경산호가 살 만큼 깨끗한 수질이어야 되고 성격도 예민해서 키우는 것 자체가 모험이죠. 예쁜 데다가 현지에서 많이 잡혀서 그러는지 가격도 저렴하죠. 그래서 만원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행복이 짧은 경우가 많은 게 함정이죠. 영상에 나오는 잡식이고 성격도 좀 있는 녀석들은 수족관에서 사료를 먹는 경우도 종종 있고 건강하고 입질도 좀 하면 키워볼만 한데 이 코랄리버우들은 고난이도의 기술과 인내심이 필수입니다. 일단 입을 열어야 되는데 질산엽이 10ppm 이하로 뜨는 정말 아크로포라와 산호가 살 정도의 깨끗한 수질에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주식인 산호를 먹이로 줘야 되죠. 산호 풀의 가격이 몸값보다 더 들어가는데 만원이 몇만원이 되는 순간이죠. 멜론나비의 경우는 산호를 다 뜯어먹고 골격만 남은 데다가 생먹이와 사료를 섞어 만든 특제 사료를 붙여서 적응시켰죠. 나중엔 특제 사료에 생먹이는 줄이고 사료 비율을 높여서 먹이면 받아먹게 됩니다.
그런데 사료 적응을 해도 질산염이 15에서 20ppm 이하로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밥을 먹고요. 그거 넘어가면 또 입을 닫습니다. 특정 산호만 먹으니 사료 적응이 완료된 후에는 그 산호가 없는 산호어항에는 키우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여튼 이런 도전 정신이 있으신 분 외에는 사육을 말리고 싶네요. 코랄리브오가 아닌데 먹이 적응이 힘든 녀석들도 있죠. 바로 카퍼밴드인데요. 수족관에 자주 들어와서 매니아들을 유혹한 다음에 이번에는 로또에 당첨될 거야 하는 심정으로 분양받게 해서 점심값 날리게 하는 주범이죠. 이 녀석은 산호는 안 먹고 산호 사이사이에 벌레들을 잡아먹는 식성인데요. 그래서 산호 어항에서는 사료를 안 먹고 잘 사는 경우가 종종 있죠. 물론 그만큼 어항이 커야겠죠. 나비는 사료 적응뿐 아니라 예민해서 질병에도 잘 걸리는데요. 검역을 잘하고 수조에 잘 적응되면 난이도가 확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단 적응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좀 건강하고 몸에 살집이 많은 녀석을 분양받는 게 중요하죠. 좀 굶어도 버틸 수 있어야 되니까요. 이 녀석들은 수입도 많이 되고 수족관에서 사료를 먹는 개체를 골라오시면 적응도 잘 되고 키우기 어렵지 않은 녀석들입니다. 코로나 전에 결혼하셨다면 신혼여행 가셔서 물속에 들어가 빵 뜯어서 날려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때 달려와서 먹는 녀석들입니다. 빵 먹을 정도면 먹이 가리는 거 없죠. 먹다가 잘 안 먹는다면 스트레스나 수질 문제인 경우가 많으니 체크해보시면 회복이 빠르기도 합니다. 멋지고 덩치빨 있는 이 녀석들 좋아하는 매니아분들 많으시죠? 그루퍼나 라이온피쉬는 반복적으로 핀셋으로 먹이를 주면 나중에 핀셋에 달려있는 사료를 먹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보다 사료 적응이 쉬운 편입니다. 상어나 곰치도 사료 적응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육식성 어류 특성상 생먹이를 주기적으로 주셔야 건강하게 잘 크고 빵도 좋고 발색도 잘 올라오죠. 여튼 사료든 생먹이든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수질 관리가 참 어려운 녀석들인데 다행히도 대부분 수질에 예민하지는 않아서 키우기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사료 적응이 어려운 해수어들을 말씀드리면 담수, 해수 통틀어 예쁜 물고기 고르면은 항상 탑3 안에 들어가는 만다린 피쉬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예쁘지만 사료 적응이 엄청 어렵기로 유명한 녀석이죠. 도화 양택 속 해수어들이 귀엽고 예쁜 애들이 엄청 많은데 하나같이 볼딱이 얻어맞아서 뾰투룩 나온 입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숨어있는 미니 요강류를 잡아먹고 살죠. 이래봬도 육식동물입니다. 이끼나 뭐 자잘한 거 다른 거 안 먹죠. 먹이 사이즈가 아주 작아야 되고 움직임도 있어야 하는 고난도죠. 브라인 슈림프 부화시켜 시도해봤는데 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는 스타일이라서 한두 마리 입질하고 말아서 고생만 한 기억이 있네요. 요즘은 탈각 알테미아라고 입자가 거의 라면 분말 스프 같은 사료가 있는데 그걸로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그런데 만다린만 키울 거 아니면은 계속 그렇게 사료를 주기도 어렵고 사료만 먹으니 살도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엄청 큰 산호수조에서는 자연 발생하는 먹거리들이 많아 사료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인공 사료로 키우시려면은 먹이기도 힘들지만 먹어도 오래 키우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할리퀸 파이피쉬라는 녀석은 아크로포라 폴리비 주식이라 정말 사료 적응이 쉽지 않은데요. 마찬가지로 종종 적응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오래 키우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해마나 파이프피쉬는 처음부터 생먹이로 키울 거 아니면은 아예 입양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수하지만 귀요미 락블레니는 사료 먹는 경우랑 아닌 경우랑 완전히 케바케라 뽑기 운이 좋으면 먹고 아니면 안 먹고 뭐 적응이라는 게 되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끼는 적응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먹는 녀석이라 수조가 크면 따로 먹이 안 줘도 잘 살죠. 오늘은 해수어 사료 적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금붕어처럼 데려오자마자 밥 먹는 녀석도 있고 관심과 신경 써주면 입을 열기도 하고 갖은 노력을 다해도 버티다 죽는 녀석도 있네요. 쉽지 않지만 그만큼 매력도 있으니 많은 분들이 자꾸 도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